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안 좋아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 이유는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건이 시작되기 10년 전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저도 잠깐이지만 2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었어요. 남편은 용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도 좋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벌고 있어요. 결혼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했습니다. 남편 일자리가 워낙 좋은 편이라 해외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오히려 너무 안 좋았어요.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받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아서 도저히 국내에서 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해외에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고 국내로 들어와 다른 사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만 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기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워낙 일이 바쁜 상태고 남편도 해외에 있으니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죠. 오히려 태어날 아기를 제대로 봐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락은 자주 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휴가는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나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볼 수 있을 때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시간을 조율하면서 저의 부부 생활을 유지했어요. 남편도 항상 미안해했죠.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만 해외에서 근무하겠다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도 참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사랑 하나로 버텨왔고 1년이 지나 어느새 남편의 기러기 생활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기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만큼 경력도 쌓이면서 남편은 국내에서도 얼추 비슷한 금액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복지 조건이 해외보다 좋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지만 저는 7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먼 미래만 생각하며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7년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어디야? 공항에 도착했는데 당신 벌써 나온 거야? 비행기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네? 사람들은 벌써 전부 다 나온 것 같은데? 나 어디 안 가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와줄 수 있지? 길이 엇갈리면 안 되잖아. 아,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뛰어가는 바람에 당신이 오기 전에 나갔나 보다. 나도 당신 못 봤거든. 그 자리에 있어? 살짝 엇갈리긴 했지만 남편은 늦지 않게 저에게 모습을 나타냈고 밝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드디어 7년 만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 남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오래간만에 외식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삶이 저희에게 찾아왔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둘만의 시간이 매일 모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더 이상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남편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서 전화를 받았고 아무래도 근무하던 곳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남편의 굳은 얼굴 표정을 보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방금 안 좋은 소식을 좀 듣게 됐어.
나와 7년 동안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네. 그래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였어. 암투병 중이었거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그럼 당연히 가봐야지.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사고를 당해서 떠나게 된 건데 당연히 가야지.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도록 해. 어차피 길어야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언제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늦은 저녁 비행기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곳까지 가려면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남편은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며 직장 동료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았고 끝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함께 있었는데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사람이 떠났다는데 모질게 가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요. 결국 저녁도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마무리 짓고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고 그렇게 손 흔들며 남편을 다시 보내줬어요. 뒤돌아 집에 오는데 분명 함께 있어야 할 공간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휑한 느낌이 들었고 신발 벗고 거실 불을 켠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집안을 두리번거렸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다녀와서 그런지 몸에서 나는 냄새인 것 같아 환기를 시켰어요. 어차피 남편과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처진 기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기분 나쁜 꿈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도 들면서 가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이 떠졌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는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해외로 다시 떠나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되었는지 알람이 울렸고 눈을 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남편에게는 잘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걱정 말고 빠르게 일 처리 후 연락하겠다는 문자였고 답장해주고 서둘러 준비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그날 하루가 겨우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도 남편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오래된지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나는 이제 막 공항에서 나왔는데 지금쯤 퇴근했나? 집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아, 지금 퇴근하는 중이지. 일 처리는 다 끝난 거야? 이제 해외로 다시 나갈 일은 없는 거지? 7년 동안의 기다림보다 며칠간의 시간이 더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더 그랬나 봐.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서 보는 걸로 하자. 내가 장 봐서 들어가도록 할게. 저녁은 집에서 먹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기분은 벌써 한껏 들떴고 도착하기 전에 부랴부랴 장 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느낀 건데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똑같은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었고 꼭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바뀌거나 물건이 하나라도 틀어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냄새와 온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불을 켰을 때 집안에 냉기가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집에 들어오면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고 출근을 한 줄 알고 몇 번이나 보일러 상태를 체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건 없어서 최근 들어 많이 예민해진 상태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기 전에 음식 준비부터 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도착했어요.
밝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때마침 저녁 준비도 끝이 난 상태라 남편이 음식을 날라줬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더 이상은 해외에 나갈 일은 이제 전혀 없는 거지? 이제 나도 당신 해외로 나가는 거 참기 힘들어. 우리 7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정말 힘들었었잖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로 나가지 마. 그동안 나도 배려 많이 했다고. 이번 일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웬만해서는 내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당연히 알지. 이제 더 이상 나갈 일 없어. 딱히 관계가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정리하고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보다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있잖아. 사업 말이야. 전공을 살리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이 있거든. 밥 다 먹고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 그래도 이 사업 계획하는데 몇 년은 준비한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이야. 남편은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워낙 쉬는 걸 싫어해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매력에 빠진 것도 있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녁 다 먹고 남편은 몸이 찌뿌둥하다며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시 나갔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너무 싫어 급하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검은 형체의 모습만 보이고 있길래 오싹한 느낌도 들어 뒤도 안 보고 급하게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기분 나쁜 모습으로 쳐다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씻는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길래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속옷이 어디 있는지 까먹었다며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네? 당신, 나 몰래 뭐 했어? 나는 당신 표정만 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 거 알지? 식은땀까지 흘리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게 집에 들어와서 그런지 계속 신호가 오네. 배가 아파서 아무래도 약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소화가 잘 안 되네. 남편은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급체한 것 같아 약을 건네주었고 손가락도 따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금세 좋아졌는지 혈색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남편은 씻고 나왔고 저는 집안일을 끝내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밖을 내려다보니 아까 음식물 쓰레기 버렸을 때 그때 서 있던 여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쪽으로 와봐. 저기 저 여자 보여? 내가 아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 분위기도 완전 안 좋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항상 가까이 가지 않게 거리 유지해야 되는 거 당신도 잘 알지? 그러게.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냐? 무섭게. 아무래도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경비실에 신고할까? 남편이 경비실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순순히 따랐고 우리한테 피해준 거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서로 떨어져 지낸 상태라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신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신혼 같은 밤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라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기분 탓일 것 같다며 거실로 나간 남편이 불을 활짝 켜더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다시 거실 불을 끄고 안방 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 엄청난 소리가 재차 들려왔고, 남편 또한 얼굴 표정이 정말 굳은 상태로 거실을 향해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단 급하게 안방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기다려보라며 밖의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누군가가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거실에 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몸으로 느꼈던 촉이 진짜 맞았어요. 누군가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안심하라며 괜찮다고 진정시켜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안방문을 갑자기 쾅쾅거리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안방문 반대편에서 들린 목소리는 생각보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아빠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문을 활짝 열었고 저를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남녀였어요. 한 명은 생각보다 꽤 큰 아이였고 또 한 명은 그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을 보며 아빠라고 하는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아빠? 누구 보고 아빠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 무턱대고 집에 들어오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떻게 들어온 거니?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모든 걸 숨기지 않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저희요? 저기 베란다 발코니에 숨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체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요. 더군다나 베란다 너무 춥잖아요. 뭐? 아빠? 아까부터 누가 누구의 아빠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처음 보는데 너희 부모님 어디 간 거니? 여보, 뭐라고 좀 해봐.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저기 있는 아이들 다 내 자식이야. 해외에서부터 키우던 아이들이었어. 뭐? 지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들이 당신 자식이라고? 당신 피가 섞여 있는 진짜 자식인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말을 못하는데? 당신한테 아빠라고 그러잖아. 진짜 당신 핏줄이냐니까? 애들은 또 어떻게 들어왔어? 저번에 내가 공항에 먼저 도착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나 기다리고 있을 때 화장실 갔다 온 날. 그때 내가 집 주소랑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몰래 집에 들어오게 했어. 며칠만 있다가 해결하려고 그랬어. 내 말 믿어줘. 그리고 얘네들 내 친자식들은 아니야. 대신 돌봐주고 있는 거야. 진짜야. 그래서 나한테 아빠라고 그러는 것 같아.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한테 숨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의 표정을 살펴보니 저한테 분명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왜 데려왔는지부터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물어보자 한참을 입 닫고 있다가 화를 내는 순간 설명해주기 시작했고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세상 떠난 직장 동료의 자식들이라며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료가 자기에게 부탁한 거라며 어쩔 수 없이 먼저 데려왔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했어요. 다 큰 자식들을 걷어들여서 키운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제가 원하던 삶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인터폰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저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더니 문을 덜컥 열어주더라고요. 정신 나갔냐고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서 있던 여자가 밝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그 여자를 본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친구의 아내 되는 분이셔. 외국에서 살기 힘들다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부탁하셔서 이번에 데려온 거야. 그 전에 원래 아이들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일처리가 좀 남은 상태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먼저 데리고 온 거였어. 원래 당신이 알기 전에 이 사람들 전부 내일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 했는데 당신한테 전부 들키고 말았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을 거 아니야. 느닷없이 이렇게 내 앞에 막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장 계획은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가까운 호텔에 데려다 주고 올게.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미안해. 당신이 반대할까봐 그랬어. 그래서 집안에 온기가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했던 건 퇴근하고 들어오면 냉장고의 음식들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심코 넘겼었죠. 라면도 한두 개가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집에 라면 봉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들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전부 철저하게 숨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눈을 붙이고 있을 때 거실에 나와서 눈을 붙이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온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을 나섰고 금방 호텔에 보내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진정되는 마음 가라앉히며 발코니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 당시 그래도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리고 발코니 끝에 있던 창고의 문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것저것 먹고 있었는지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음식들까지 전부 있었고 아무래도 남편이 아이들한테 돈을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 창고 안에서 생활했던 거였죠. 모든 현장을 확인한 저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일하는 동료가 죽음과 동시에 의문의 여자까지 데려오고 첫날에는 자식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저 몰래 먼저 집에 들어오게끔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창고에 있던 쓰레기가 며칠 동안 묵었는지 거실에서 펼쳐지던 똑같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전부 다 치우며 애를 먹었고 남편이 뒤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창고에서 생활을 많이 했는지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있는 대로 전부 모아서 주머니에 넣었고 남편은 제가 발코니 창고에서 부산하게 움직이자 미안했는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나고 둘이 서로 마주 앉아 모든 걸 진실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얘기하는데 아까 했던 말 전부 다 진실이라고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확실히 믿어도 돼? 그런데 왜 하필 당신이 돌아올 때 전부 데려온 것 같지? 나한테 숨기려 했다가 딱 걸린 것 같은데? 분명 오늘까지 완벽하게 숨겼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잖아. 당신 정말 세상 떠난 그 사람들의 자식과 배우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는 거야. 당연히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당신,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사이는 아니잖아. 알고 지낸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이 바로 알잖아. 내가 표정 잘 못 숨기는 거 알지? 진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고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정식으로 인사시켜 줄게.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만 이 일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든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니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길 바랬지만 그때의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보다 더 많이 눈을 마주치고 있었고 제가 이 집에 깍두기로 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아이들이 남편과도 닮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게 된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었죠. 7년 동안 같이 힘들게 일하며 지냈던 동료의 사진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당황했는지 때마침 사진이 없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끝내 7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의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그녀와 아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제일 어린 막내가 갑자기 꺼낸 한마디에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에 정적이 흐르면서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꺼낸 말은 다름 아닌 그녀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냐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녀는 배를 만지며 남편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흔들었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빠져나와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 몰래 해외에서 바람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상간녀랑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요. 완벽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아이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유, 그게 정말이냐? 아유, 근데 이걸 어쩌냐?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 내가 막을 수도 없었고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여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사람을 기다린 7년은 뭐예요? 가지고 노는 것밖엔 안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쩌겠냐?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돌이킬 수도 없잖니. 나도 너한테 지금 들어서 엄청 놀라서 무슨 말이 안 나온다. 어머님, 알고 계셨죠? 말투를 보니 알고 있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시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연히 모를 일이 없었죠. 혼자 집에 들어가 이것저것 짐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혼자 들어온 게 아닌 그녀와 자식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지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곤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식들이 아닌데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자기 자식이 맞는다며 암 투병 중인 직장 동료를 도와주다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배우자인 저에게 털어놓고 있었어요. 끝까지 거짓말하려는 남편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 피운 기간을 단축시켜 위자료를 덜 주려고 하는 수법인 거 저는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조차 창피해서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유전자 검사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수십 통의 연락과 문자가 왔지만 일체 받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의 유전자와 남편의 유전자는 충격적이게도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저와 만난 지 연애 포함 거의 10년인데 제일 큰 여자아이는 10살이 훨씬 넘은 상태였죠. 결국 저와의 만남 전에 교제를 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모든 시선은 달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남편에게 물컵에 있는 물을 뿌리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대로 위자료를 덜 주고 싶어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였고 모든 걸 인정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돈 벌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와의 결혼 생활도 유지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저도 사랑하고 있고 제 아이도 낳아 키우고 싶다는 정신 나간 말을 늘어놓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얼굴에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1년도 아닌 자그마치 7년이에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7년이란 시간을 버린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이혼하면서 얻게 된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쯤 흘렀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뱉은 말은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해외에서 돈 잘 벌던 그이에게 돈 달라고 하라며 끊으려는데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쪽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용접을 하다가 안면 가리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 준비가 되지 않아 대충 하다가 용접불똥이 양쪽 눈으로 튀면서 크게 다치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게 되었다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해봤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곤 전화를 끊으셨네요. 결국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자식들까지 순풍순풍 낳았는데 장님이라고 돈 안 벌 수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다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결국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7년의 세월을 버린 만큼 더 열심히 살면서 힘내야겠어요. 언젠가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좋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